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리터리 팩트남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올 1월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천여 명이라는 구독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30일 동안 확인해 봤을 때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제 방문만 하셔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4만여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믿고 저를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한 번도 인사를 제가 못 드렸는데 한마디 지나가다님, 그리고 민수홍님, 정명수님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이외에 질문들도 가끔 해주시는데 주로 이제 나왔던 질문이 제가 사용하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각 다 대답을 제가 못 해드렸는데 이 드로우 마인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고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 회사에서 돈을 받거나 뭐 광고 협찬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제가 좀 후원 요청을 그쪽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드로우 마인드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대부분의 기능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번외로 설명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며칠 동안 뭘 했냐면 KF21에 수출 가능 국가는 어딜까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국내 자료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외신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플라이트 글로벌의 기사를 인용해서 인도네시아, UAE, 필리핀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와 이탈리아의 군사 전문지 등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수주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쯤 해서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사우디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 6개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우디는 당장 블록 1, 2에서는 힘들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국가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즉 사우디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KF21의 수출 가능성이지만 이 내용에는 KF21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다쏘, 라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라팔은 지금 KF21과 많은 국가에서 경쟁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우디가 왜 다쏘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 부분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향후 KF21의 수주 관련 뉴스와 관계를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번호는 182번입니다. 해당 뉴스의 출처는 아미 레코그니션이고요. 이 기사는 8월 6일, 그러니까 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사우디아라비아 라팔 전투기 쉬운 4대 주문을 향해 가는가 라는 매우 자극적인, 아닌가? 우리에게만 자극적인가? 아무튼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도 상당히 긴 편이고 반 정도는 라팔에 대한 기체 설명이었는데 그 내용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요. 주요 내용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우디가 지금까지 전투기 구매에 어려웠다라는 점을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8년에 기존의 유로파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는 추가로 48대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 빈살만 왕세자가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암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 이유를 근거로 해서 사우디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으로부터 구매하려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지 못했거든요. 당시 사우디는 타이푼을 트렌치 3와 2 합쳐서 72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8년에 구매하려던 추가 구매권은 여기에 48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려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펜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사가 일단 밑밥으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GCAP에 사우디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GCAP의 참여국 중 하나인 일본의 반대로 이러한 내용들도 거절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또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전투기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작년부터 사우디는 프랑스와 라팔 구매를 위해서 협력해 왔다라고 이제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기사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사우디 공군 전력 여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타이푼을 뭐 현재 7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15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SA 버전 84대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전폭기 버전 67대, 그 다음에 D, C 버전도 합치면 거의 80대 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81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중급유기나 조기 경보기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공군력이 어떤 나라에도 거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유기도 보면 많죠. 20대 이상 가지고 있고, 조기 경보기도 보면은 7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우디는 공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우디 공군력 잠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하고픈 말은 이겁니다. 작년부터 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군사 협력 기회에 관련해서 계속 회담을 가졌고,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사우디가 다소의 라팔 54대를 가격 제한 요청을 했다. 이거는 이제 작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진짜 라팔 구매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타이푼을 라팔을 앞세워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외신들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무기 군수 해제가 올해 초에 됐어요. 그렇다면 사우디가 진짜 타이푼을 구매하고 싶어서 라팔을 들러리로 세운 거였다면은 더 이상의 그런 협상들이 진전이 있으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수 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라팔과 관련된 업무를 일관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일예로 5월에 사우디 국방부 차관과 다수의 CEO 에릭 트라이피에가 파리에서 만나서 관련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후 3개월 7월에 보르도 메리냑 회담에서 라팔의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5번인 것 같아요. 5번이 무슨 말이냐면 7월 말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 전에 사우디 국방부 소셜미디어 X에 이런 사진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소의 CEO와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우디가 현재 비전 2030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먹이면서 사우디와 군사 및 산업 협력을 증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고, 그 다음에 라팔과 관련된 기술 이전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의문점은 프랑스가 군수산업을 진행할 때 기술 이전에 대해서 되게 박한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KF-21을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맛이 좋지 않은 내용이었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관계를 엮으려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KF-21을 수출하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분 좋은 기사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우디는 뭐 현재 공군력이나 그리고 경제력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동시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못할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KF-21에 대한 뭐 그런 계약을 먼저 진행했다면 보다 그림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다고요. 아직 뭐 라팔을 구매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우디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국가와 어떤 기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오고 갔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방문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 저를 믿고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